요즘에 자꾸 가족 이야기 영상 사이에 텀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물고기들 때문에 바깥에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크게 잡히더라고요. 영상, 음성 녹음을 할 때. 그래서 꼭 방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잡아서 하는 게 항상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배분이.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래 걸려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때 그렇게 공항에 나오셔서 다음번 방학에 또 만났는데, 이제 그날은 아빠랑 저랑 엄마랑 그런 쇼핑을 하러 다녔어요. 제 옷이나 그런 것들 사주신다고.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엄마, 아빠, 저 그렇게 딱 셋이서 같이 다녀본 거라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그날은 굉장히 새로운 기분? 이런 느낌이구나. 그건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잡았을 때 엄마가 동생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 딸이 2명이 있는데, 첫째가 저랑 똑같은 이름으로 지은이라고, 엄마가 제가 그리우셔서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일이잖아요. 저도 알죠. 아는데 저는 또 저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대놓고 적대적으로 굴더라고요. 저에게 굉장히 견제가 심하고, 그게 머리로는 뭔지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제가 동생이 있어 본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저도 그냥 싫다 그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예를 들면 그냥 말끝마다 12조? 뭐 그냥 제 얼굴을 딱 보고 아래 위로 훑어보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생얼에 자신이 많으신가 봐요. 화장을 아직 안 하시네요.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엉터리인 게 그냥 제가 그런 영상들 보고 한번 따라해보는 거라서, 또 제가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눈 화장도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귀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화장을 아예 안 하고 다녔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냥 털털하게 하고 다니지 막 그렇게 완벽하게 꾸미고 다니지 않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그 말투나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저희 엄마가 명동에서 페이스숍을 하시는데, 거기 이제 제품들을 저에게 주신다고, 엄마도 저를 보시면서 그 지은이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한 후에, 엄마 그래도 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니? 엄마가 화장품 줄 테니까 가자. 그러셔서 이제 엄마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운전을 하시니까 지은이가 엄마 옆에 타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문맥은 좀 그렇고 상황상 그날은 이제 제가 엄마 옆에 앉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그 지은이가 딱 자기가 앉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제가 딱 엄마를 보니까 왜 너가 앉니? 그렇게 황당해 하시는 그런 표정이셨지만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지은이한테 말씀하시면 애가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뒤에 지희랑 같이 앉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또 막 엄마 저한테 보란 듯이 팔짱을 막 끼고 옆으로 막 기대고 엄마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내가 왜 여기 지금 있어야 하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동생이 없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음,
그리고 제가 친구들 중에서도 질투가 많은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질투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저는 더 그게 굉장히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정말 싫어요. 그리고 제가 막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런 타입이라면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저도 어느 정도 희생? 희생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텐데 저는 친구도 별로 필요가 없고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원래. 그래서 특히 그런 부대끼거나 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내가 참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좋게 노력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나는 지금 이게 즐거운 것도 아닌데 이걸 내가 왜 감수해야 하지? 그런 마음이 커요, 항상. 그래서 그냥 빨리 가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특히 더 섭섭했던 건 엄마가 중간에서 아무 조율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은이가 저에게 행동하도록 두시는 거잖아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뭐 부모님들 마음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런 말도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약간 좀 여러모로 처지는 꿀리는 자식이 더 눈에 밟히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도 저는 들어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은이가 왜 그러는지를 아시니까 또 엄마가 중간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셔서 잘못하신 거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냥 제 편을 들어주시거나 너 언니한테 왜 그러니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단 걸 알거든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방학도 길지 않고 좀 이따 또 갈 테고 매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날 잡아서 만났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나? 그 생각이 조금 더 컸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그 타입을 질투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니까 아예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여자들 중에 이제 제가 딱 보면 이 사람은 사실 마음은 선하고 그런데 그냥 잠깐 질투심이 생겼구나. 내가 계속 잘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면 이제 마음을 열고 나에게 또 잘해줄 사람이다 라고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는 그냥 내가 아무리 잘해줘 봤자 끝까지 자격지심에 그러겠구나. 그냥 평생 피곤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그냥 하루 보고 결단을 내리는 게 잘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지은이가 그 두 번째에 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골치 아프고 부대끼는 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특히 제가 잘못한 게 아닌 일로 그렇게 계속 평생 견제받고 비교 대상이 되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냥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좋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엄마께 하루 같이 있어도 되냐고 부탁드렸는데 못 들은 척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그 일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굉장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상태였는데 그 미국에서 그런 상태일 때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딱 처음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 우리 지인이가 널 보고 너무 자극을 받아서 평소엔 공부를 해라 학원도 다 끊어주고 그래도 축구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언어 연수를 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너가 뉴욕 맨하탄에 있으니까 자기도 꼭 거기로 가야겠다는 거야. 다른 곳도 아니고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한국에서 그런 LA나 그런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굳이 뉴욕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좀 이렇게 픽업도 해주고 자리 잡게 좀 도와주고 그러라고 내가 전화한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황당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한국 기준으로는 아니 뭐 그래도 동생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걸 못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선 저는 한국에서도 혼자 자랐고 외동이었고 또 미국에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갔고 그냥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엄마의 행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염치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더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은이가 저에게 하는 행동이나 그런 태도 때문에 더 그랬겠죠. 저에게 막 굉장히 잘하고 언니 그러면서 따르고 그랬다면 또 다른 마음이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 제 마음은 그랬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 느끼면서 뭔가 제 정당화도 해야 하니까 떠오른 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오셔서 이제 뉴욕에 아파트 얻어주시고 그런 과정까지 다 고모랑 큰 고모랑 해주시고 가시면서 이제 그때는 아직 아파트가 준비가 된 게 아니었으니까 계약만 했으니까 호텔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조식을 커피를 드시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너랑 너네 엄마를 떼어놔서 억지로 떼어놔서 너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저는 여쭤본 적도 없고 언급한 적도 없는데 먼저 꺼내시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래도 너네 엄마를 다시 만나는 건 안 된다. 알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알려주신 건 아니신데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할아버지가 얻어주신 집에 살고 할아버지가 내주신 학비로 다니는 건데 할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 거잖아요. 그 아이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한 동네에 있으면 물론 핑계죠. 왜냐하면 어쨌든 할아버지 몰래 엄마를 만난 거잖아요. 그때는 죄책감이 안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거는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친구 만나듯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간헐적으로 잠시 만난 거였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지은이가 뉴욕으로 와서 제 생활 활동 반경에 들어와서 어쩌면 매일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면 거의 가족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와 거의 매일 전화를 하는데 밤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지은이가 저희 집에 놀러와 있다고 하면 할아버지께 전화가 왔을 때 거짓말을 해야 될 거잖아요. 혼자 있다는 식으로 지은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런 게 뭔가 지난번 거는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그런 거짓말이었다면 이거는 좀 너무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거짓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또 저는 저의 정당화로 삼았죠. 이해를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다 그거에. 물론 엄마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좋게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엄마가 전화하실 때 제가 그냥 안 받았어요.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간 게 있는데 그 방학 때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지희와 같이 만나고 딱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때 또 할머니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엄마 때문에 생긴 엄마를 제가 약간 비호하다가 할머니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서 할머니가 또 이렇게
난리가 나셔서 제가 아빠 집으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모든 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약간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들으시고 불고기랑 그런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우셨더라고요. 아빠 댁으로. 이거 먹으라고 아빠가 음식을 챙겨줄 것도 아니니까 너가 아픈데 어떻게 먹니 혼자서 집밥도 없는데 그러시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건 감사했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섭식 장애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어요. 그냥 과일 그런 것만 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도 저는 못 먹죠. 근데 그런 말씀도 안 드렸고 그냥 뭔가 저에게 일어나는 정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어두운 면들, 문제들에 대해서 엄마를 만나면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할 수 없었고 이렇게 겉도는 거기에다 지은 지희까지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무튼 그날 이제 그런 음식 싸우신 걸 다 냉장고에 넣으시고 제 방에 아빠 집에 제 방에 침대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엄마도 진짜 전교 1등 딸 좀 가져보자. 우리 지은이는 공부 너무 못하거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언니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내 딸 중에 그런 딸이 있다는 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쪽 면에서 보면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께 그걸 너무 강박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제가 전교 1등이 아니고 그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면 저는 사랑받을 수 없다. 그런 지경까지 생각이 들도록 만드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또 저러네. 거기에다가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너 정도면 미국에서 굉장한 기업이나 그런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살 수 있는데 엄마도 그런 딸 좀 가져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가족 이야기를 썼을 때 소설로 그때도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언니분들이 특히 이게 이 이야기를 썼을 때 엄마로서 못할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동의하고 보통의 한국 가정이라면 그게 엄마로서 못하실 말씀이 아니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저에게는 와 진짜 내가 이런 할머니를 살아남았는데 그걸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 도망간 건데 이런 모든 걸 서러운 걸 털어놓으려고 엄마를 만난 건데 또 이러네 나에게. 또 할머니 시즌2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성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냥 마음이 너무 제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거의 고문? 받고 자랐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생긴다는 게 제 인생에 들어온다는 게 그냥 너무너무너무 싫었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사람의 정이 그립거나 모성애가 부족했거나 할머니께 받은 모성이 부족했거나 그렇다면 뭐 그런 모든 걸 감수하고서라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딱 이 부분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신 엄마셨고 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걸 다 최고로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할머니 마음속에서는 어쨌든 제가 넘버 원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뭔가 그런 애정이 그립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한 명 더 있는 게 나는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오는 장점보다 단점과 부대끼는 점이 훨씬 많다. 그래서 약간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나는 그냥 없는 쪽을 택하겠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항상 제 자신을 갈고 다듬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되나 아닌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쁜 아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 뭔가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를 바라면 저는 그거를 꼭 해줘야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저에겐 압박으로 다가오고 굉장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제가 그런 것도 저는 엄마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엄마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할머니를 피해서 도망간 건데 또 그 소굴로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잘 살게.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내린 분석이 제가 나쁜 아이여서라는 건 아닙니다.